네, 안녕하세요. 1월 26일 토요일 오후 11시 22분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49일차 시인입니다.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서울 넌스에서 이런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진솔하게 제가 느끼는 거, 그날 느낀 거, 스타트업을 하면서 느낀 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 이거저것에 대해서 제 혼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 솔직함이 저 최대한 솔직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 이 점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그런 건 알고 계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논스는 재밌네요. 저기 알파 논스 친구들이 전부 다 와 있고, 그리고 뭐 거래소 친구들은 퇴근 안 한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저희 논스 사람들은 좀 없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하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출근 아닌 출근을 해야 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어제 방송을 못해서 어제 저녁에는 저희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 발표를 아침 스터디에서 한 내용이 있고, 이 발표한 내용이 제가 만들 블록체인 컨텐츠에 관련되어서 그거를 하느라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중을 깨지 않으려고 그랬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팅도 있었고, 오늘은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최근에 이제 논스가 이렇게 저렇게 브런치나 사토미 이시아라님 감사합니다. 스카이캐슬 시인을 보러 갔더니 너무 감사하네요. 최근에 저희가 브런치에 논스가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글들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친화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이 처음으로 시인 영상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바꿔본 거고, 지금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꿔보려고 하루에 그냥 하나씩 바꾸자, 컨텐츠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디테일에 집착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막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계속 하는 거는 되게 잘하긴 잘하는데, 한 100회차, 150일차 아니면 막 500차, 1000차 진짜 마지막 시인이 됐을 때는 뭐 기본적인 핵심은 똑같겠지만 외향적으로는 되게 많은 게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 미디어에 대해서 뭐 플레이북도 만들어 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될까,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까, 어떤 식으로 오디오는 사진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다양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음, 네. 최근에 그런 거를 논스 내부에서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참, 마케터, 이런 게 누가 봤을 때는 마케터는 아마 PR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확실히 그냥 스타트업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저희가 옛날에 뭐 마케팅 하는 친구들이 논스는 뭐 브랜딩 하고 마케팅이 워낙 강하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100%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좀 사람들 중에서 뭐 여기로 넘어왔다, 어깨로 넘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 네, 차승훈님 안녕하세요. 아니면 이제 업계 내부에서도 분열이 하나 둘씩 일어나요. 그래서 어제 사실 되게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음, 저희 이제 파트너사 일본에 있는 해셔브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코워킹 공간이고, 그 코워킹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픈 블록체인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텐더민트 이런 종류의 집중을
하고 있고, 그걸 시작한 대표인 이제 코지라는 친구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코지가 해시허브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최근에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떠난다고 했는데, 뭐 코워킹 공간이 돈을 벌고 돈을 벌지 않고를 떠나서 이게 참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란 걸 써서 최적화를 시켜줄 것인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줄 것인가, 아니면 비트코인, 코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오리지널 비전, 시장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혁신적인 파괴를 디스럽션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 거기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에 있는 이제 코파운더가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서 2명은 그래도 우리 엔터프라이즈 쪽하고도 손잡고 일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보지 말고 좀 다양하게,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가 좀 보자, 이런 의견이었고, 코지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는 열정도 하나도 없고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그 친구는 일본에 살다가, 일본인인데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자기는 대만으로 이동을 해서 대만에서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키우겠다고 했고, 해시허브 나머지 2명 요리코랑 주냐는 일본에 남아서 코워킹 공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좀 성숙해지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겠죠. 사실 지금 헤어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사실 논스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는 막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쪽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따로 관여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같은 게임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위험한 건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엔터프라이즈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좀 과장된 경우가 많다고, 이건 전 꽤나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꽤나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최적화 시켜서 세상이 뭐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다양성 존중하면서 포용하려고 하고, 이게 스캐밍이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이외에는 그래도 서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좀 토닥토닥 하면서 돈을 쫓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쫓으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친했던, 이제 어쨌든 저희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갈라지니까 되게 찡하더라고요. 네, 김정준님 캐슬보다 시인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사실 일본에서 일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이제 PCTA Public Chain Tech Alliance 친구들, 네블라스 팀, 북경에서 나온 네블라스 팀 친구들이 거기서 루비랑 희수님 2분께서 논스를 3번째, 지난 일주일간 3번을 방문하셨는데 3번째 오셔서 이제 논스에 대해서 저희가 드디어 미팅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너무 신기한 게, 일단 저도 몰랐는데 네블라스 개발자들이, 그 코파운더들이 네오 프로젝트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오는 좀 더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가고, 네오가 사실 뭐 밸리데이터가 7개인데 7개가 다 이제 네오 내부에서 운영하는 거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정한 타의 중앙하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 중국발 프로젝트 중에서 좀 퀀텀이나 뭐 네오 이런 것들, 트론은 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약간 정부 같이 협력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보고 이 친구들은 싫어서 나와서 이제 네블라스라는 어쨌든 회사를 차렸는데, 진짜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뭐 최고의 기술, 최고의 합의 알고리즘이 있으면 많은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최고의 합의 알고리즘과 인센티브 구조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프로토콜 같은 면도 새로 해봐야 되는데 인센티브나 거버넌스 프로토콜은 사실 연구가 너무 부족하고 저희가 지금 다 기술에 목을 매달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좀 특별히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좀 실험도 많이 해봐야 되고 탐구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 친구도 오고 막 논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았던 거는 정말 오래간만에 중국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봐서 너무 좋았고 거기서 약간의 희망을 봤어요. 어제 정말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가 미는 블록체인이랑 이 친구들이 미는 블록체인,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블록체인, 뭐 중국에서 있는 친구들이 타이중화를 보고 자기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나라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다 탈중화에 대해서 이렇게 신나하고 이 이념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모두가 자기 하는 일을 버리고 와서 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가장 안 믿겨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막 초연계 사회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정말 많이 느꼈고 어제는 좋았던 거는 이제 루비라는 그 친구는 이제 IB 네, 투자은행에서 일하다가 그거 때려치우고 이제 온 친구인데 왜 그만뒀냐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 되게 많이 벌고 있었고 되게 편한 삶이었는데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일하는 거랑 내가 계속 뭔가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난 그런 삶이 싫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IB를 뛰쳐나왔던 친구예요. 그렇 이제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그렇게 좋은 직장을 나오는 일이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주변에서 자주 보고 이 업계에 있으면 더더욱 자주 봐서 이게 세계적인 뭔가 트렌드인가 사람들이 불만족을 느껴서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좋았던 게 진짜 허심탄회하게 야 너네 정부는 이러이러한데 내가 너네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너네 주체가 있는데 정부가 탄압하면 핍박하면 너네 어떻게 하려고?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답을 받을 수 있었고 혹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실 기초 과학에 투자를 많이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관리하고 만드는 그런 업체들은 정말 적어요. 그 기본적으로 막 이거는 막 서양이 더 낫다, 동양이 더 낫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초 과학에 투자를 몇십 년 동안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는 우리나라가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막 선진국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이외에 기술적인 면에서 인프라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중국은 확실히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이 친구들은 선진국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뭐 스웨덴,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더 기초하게 더더욱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전 세계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전 세계 똑똑한 친구들이 다 모이니까 그래서 어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친구들한테 말한 것 같아요. 그냥 대한민국은 인프라 기술적으로 우리가 되게 약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도 너네는 그럼 왜 우리한테 왔느냐? 도대체 전 세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치는 지금 현재 상태로 P1 커버님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 것 같고 너네는 왜 왔냐? 그런데 그냥 탈중앙화 아니면 커뮤니티 거버넌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놀랐던 거는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작으니까 커뮤니티가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털어놓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가. 어제 저녁에는 또 해시들 라운지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회의를 했거든요. 저는 비록 가지는 못했지만 H 채널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얘네들은 오히려 막 한국이 부럽다. 너네 어떻게 이렇게 커뮤니티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저희 보면서도 하는 말이 얘네들이 옛날에 뭐 2012년도에 비츠 클럽이라는 중국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었는가 봐요. 그리고는 이제 논스를 보고는 아, 우리가 옛날에 비츠 클럽을 만들었을 때랑 대비해서 뭔가 이념적으로 되게 이상적인 음,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는 좀 많이 영감을 얻었습니다. 격려도 많이 받고. 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약간 장단점 우리 다 얘기하고, 혹은 그런 거 얘기하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사실 우리나라 국가로서 중국과 우리가 어떻게 협약을 하든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하고 국가의 정책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막 협력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보다는 약간 이런 사상, 탈중앙화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음,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만들자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이런 점들이 그냥 저는 그냥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이게 참 중국에서도 나오는 메시지가 그냥 뉴스로 접할 수 있는 메시지는 당연히 검열이 된 게 많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는 정말로 다르구나를 더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서 또 하나 더가 있는데,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이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했던 얘기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옛날에 막 우지한 이런 것도 죽이는 거 그런 것도 사실 인종차별적인 게 없다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51% 가까운 해시량을 스웨덴에서 가지고 있는 거랑 중국의 어떤 채굴자가 가지고 있는 거랑은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뭔가 서양에서 하면, 특별히 서양에서 특정 국가들에서 하면 이게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 짱깨 녀석들 아니 그 동양에 있는 그런 녀석들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 음, 사실 우리가 막 협력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서양은 이제 자본주의, 경쟁, 이제 혁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본주의와 경제와 경제에 있어서 혁신이었다면, 동양에서는 저희가 새로 추구하고자 하는 막 커뮤니티, 거버넌스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뭐 중국의 관시나 우리나라도 뭐 연결 사회죠. 연결돼 있는 사회죠. 뭐 학연 지연 이런 걸 하지만 물론 거기에 단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느끼는 바는 정말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뭔가 이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논스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 이동이 느껴지고 있고, 저희가 그 선봉에 서 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당연히 저희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그 철학적인 면에서, 이념적인 면에서, 사상 처음은 아니겠군요. 옛날에 뭐 공자나 다 있었지만, 근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동양이 이거를 리드를 하고 있다. 약간 서양만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 막 마켓캡 10위 안에 드는 프로젝트들이 야 우리 협력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으로는 이게 힘드니까 생기는 현상인가? 힘드니까 망해가는 애들끼리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라고 여겨도 지는데, 그냥 재밌는 사실은 그냥 마켓이 좋았다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이 친구들도 막 커뮤니티 공유하고 유저들 공유하고 특정 우리가 표준을 내고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막 자기들이 주도하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보자면
힘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협업을 할까? 약간 지금 힘들 때 서로 잘해줘야지 나중에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점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어제 이제 저녁에 친구들 몇 명 이제 놀러 나갔어요. 근데 저는 암호화폐 공부, 블록체인 공부를 사실 금요일 저녁부터 하고 그 전에는 이제 논스 업무 하느라 좀 바빠서 저녁에 이제 저희 논스 주간 회의가 있는데 네, 지영님 안녕하세요. 인다르크라고 하시니 참 부끄럽습니다. 네, 네, 놀러 가지 않고 저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 발표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때 좀 많이 읽고 하는데 그 논스에 있는 저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수능 만점자예요. 그래서 당 그 한 해 특정 연도에 수능 만점자 2명 중에서 한 명이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겠구나,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인데, 왜냐면 저는 수능 만점을 안 맞을 거야 아마. 해보라고 해도 뭐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안 될 건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 친구 말이 이 친구가 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언제 노냐고. 그래 어제 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좀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부모님을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가 이제 항상 일을 하시다가 이제 쉬실 때 책을 읽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책 읽는 게 그렇게 좋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쉬는 거고 그게 노는 거라고 하셨어요. 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책을 읽으면 엄마 눈에는 항상 노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놀 때는 책을 안 읽고 딴짓을, 뭐 책을 하도 워낙 좋아하니까 읽긴 읽었는데 좀 아쉽잖아요. 좀 뭔가 아깝잖아요. 왜냐면 난 책 읽고 있으면, 책 읽는 건 공부라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을 텐데 책 읽고 있으면 노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되게 좀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 눈에는 저는 이제 블록체인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논스에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읽고 싶은 거 기술에 대해서 읽고 이것을 정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공식들과 실험하고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알아가는 것 자체가, 스킬을 레벨업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제가 일한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능 만점자가 저보고 언제 노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특이하구나. 그 선택과 집중을 하면 희생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아니면 지금도 막 사람들이 학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나중에 학자 돼서 교수 되면 좋겠구나. 근데 아버지가 박사학위가 있어서 그리고 주변에 교수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매력적이고 글래머러스한 직업 같이는 보이지 않았고, 또 교수하면서 되게 딴짓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설레설레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거가 저는 교수하라는 게 거의 뭐 욕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승덕이의 시선에서 승덕이라는 그 친구 수능 만점자의 시선에서 저를 살펴보면 저는 학자고 선비고 샌님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를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희생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저는 희생이 동반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경험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이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걸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어령 씨도 뭐 최근에 이제 그 셀레브에서 나온 영상에 보면 뭐 그런 말을 해요. 뭐 저는
약간 삶을 다양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글 쓰고 생각하고 책 읽는 게 전 너무 좋아서 계속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알고 보니까 저도 많이 그러는 거예요. 어, 네, 사토미 이시하라님께서 역대 수능 만점자 기사에서 휴가 때만 논술 세미나 참석하고 군전역부 논술 입주 예정이라고 봤어요. 맞습니다. 그 친구예요. 그 친구. 수능 만점자 친구. 논술하고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그 친구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왠지 누가 저한테 학자라고 하거나 이러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옛날에도 뭐 저 출장 갔을 때 친구들이 막 저보고 사실 이게 이 출장 온 게 자기 삶의 제 삶의 전부처럼 일한다고 신기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승덕이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모든 부분은 바꿀 수 있고 모든 부분은 유해줘야 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꽉 붙잡고 있기보다는 좀 느슨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또 동시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냥 현실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특징이니까 난 이렇게 살았을 때 대단히 행복하고 이게 대단히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살면서 남을 정죄하며 살면 안 되겠죠. 판단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이제 금융권에서 일하는 친구 한 명이랑 또 이제 이 친구는 완전 금융권에서 일하는 친구랑 점심 식사를 막 하는데 참 사람들이 같은 세상에 살면서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세상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좀 사회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게 막 팍팍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금융권에서 일을 하면서 여자들이 이제 왜 금융권에 있는지,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출근을 해가지고 화장을 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뭔가 문서를 요청하면 15분 걸리는 게 뭐 이틀 동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이 친구가 해줬어요. 근데 이게 일반화 시켜서 다 이렇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되게 못마땅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일단 뭐 그런 프로페셔널한 세팅에서 여성분들을 접해보지 않았고 저는 일단 남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뭔가 이제 저도 이게 되게 저 스스로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시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능력 부족인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도 능력 부족인 걸 능력 부족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도 있었고 혹은 뭐 애를 낳으면 이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에 소홀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나 아니면 사실 만약 제 친구도 이제 제한적인 자기의 경험이 있어서 여자들이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이러이러하다는 그 시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 중에서 그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엎으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제한적인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남들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일부러 남자들은 뭐 12시간씩 일한다면 남자들만큼 일하면 욕 들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부러 막 6시간씩 일한다던가 화장 안 하고 오면 또 욕 들어먹을 수 있는데 와서 화장을 하면 또 욕을 들어먹으니까 오기 전에 화장을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온다던가 이런 거를 하면서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 편견들, 세상을 보는 시각들,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 때문에 노력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받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고 이거는 좀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건 아니죠. 그냥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저랑 같은 나이의 친구이고, 그리고 저한테 친한 친구이고, 이 친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오늘 그런 코멘트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저도 분명히 그런 면이 남녀관계는 아니어도 뭔가에는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같은 나이고 비슷한 성장의 배경이 비슷하진 않네요. 근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 그게 신기했어요. 친구랑도 또 얘기한 게 전 사실 일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푸시를 하고, 근데 이 친구는 왜 그러냐, 그런 사람하고 만났을 때 기가 세서 싸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막 그런 관계에서도 막 이게 무력으로 우리가 파워를 서로 주고받고 막 권력 다툼이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많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겠죠. 사실 이것도 당연히 세상에 살다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저는 창업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일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이 너무나도 신선하면서 충격적이었고 막 복잡하고 이랬는데, 이건 곰곰이 두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사람들이 금융권하고 컨설팅에 가서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기사를 또 읽었어요. 이거의 핵심은 그랬어요. 막 이게 선망 때문에 사람들이 간다,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학교들, 특별히 좋은 학교들의 막 4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컨설팅이나 금융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막 10억씩 들이면서 파티도 계속하고, 그런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좋은 대학이면 좋은 대학일수록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되게 구애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면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라고 해서 대학이 오니까 정작 그러지 않다는 걸 깨달았는데, 항상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선망의 대상인 컨설팅과 IB를 택해서, 금융을 택해서 거기로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정작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갔을 때는 이제 금수갑이 차여진다. 이제 너무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반복을 하고 되게 기계처럼 사는데도 그런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야지, 이제 메타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특정 업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업계 위의 업계잖아요. 금융이나 컨설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비스 업이잖아요. 그 안에 거기서 일을 똑똑한 애들이 다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남들의 시선이 되게 크다. 평생 남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보면서 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쓴 사람은 미국인이었고, 한국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컨설팅 금융만 저격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 대학 때도 무지하고 그냥 완전히 무지하게 2016, 3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냥 대학에 있으면서 컨설팅이나 막 금융에 대해서 막 고민을 사람들이 하네, 이거를 선망을 하고 이쪽 분야로 막 가기를 원하네, 이게 그냥 신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결정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했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창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인가? 라는 고민을 막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여기 와 있는 건가? 아니면 그 금융이나 그 컨설팅에 가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똑똑해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똑똑하다는 게 뭐지? 그냥 남 말 잘 듣고 남이 선망하는 거 하는 사람이 똑똑한가? 네. 김정준님께서 미디엄 정독해는 디테일하게 잘 쓴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정준님이 금융권에 계시죠. 저는 금융이나 컨설팅에 가 있는 분들이, 이거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똑똑하다는 게 무슨 의미지?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게 무슨 의미지? 나는 과연 똑똑한가?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과연 똑똑한가? 왜 이제 뭐 IQ, 뭔가 또 IQ 얘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다는 게 용기도 그 능력의 하나에 포함이 되나? 어떻게 보면 처음에 되게 무모하고 무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봤을 때는 그 계산, 제가 막 페북에 공유한 글인데, 야, 계산적인 이거를 이 글을 공유하면서 계산적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어제 오늘 이런저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와, 이걸 제가 생각하고 그냥 제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보면 진짜 매일매일 너무 많은 거를 접해서 계속,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접하고 제가 성숙해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 논술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냥 네, 핑핑 돕니다. 정말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내일은 아니어도 지금 목표가 이번 주 안에 제가 기획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컨텐츠, 네, 민블민블이라는, 한국에서는 아직 한국어로는 발표가 한 번 했구나. 오프라인에서 한 번 발표를 했네요. 그 컨텐츠에 대해서 촬영을 마무리하고 편집해서 다음 주쯤에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사실 블록체인 테크 쪽에서, 기술 쪽에서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컨텐츠를 내는 게 목표고요. 네,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방송, 네, 그 1월 26일에 시작해서 27일이 됐네요. 12시. 네, 26일 논스에서, 강남 논스에서 하는 49일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으시면,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주제를 다루다가 이렇게 비블록체인, 어떻게 보면 창업이란 주제로 넘어왔는데, 다시 블록체인 관련해서 제가 원래 좋아하는, 아직도 여전히 좋아하는 블록체인 테크 관련해서 하나둘씩 다루면서 많은 대화를 더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 파크님 감사합니다. 네, 민블민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방송에서 그래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다시 이제 월요일날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부터 뭐 휴가를 땡겨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좋은 그런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